자, 안녕하세요. 4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미국에서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제 물가지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은 어떻게 나왔다? 자, 3.7% 전분기보다 엄청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걱정이 커지게 되었고, 경기 불안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냐?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가 왜 나오는 거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가 2.4였거든요. 근데 1.6 나온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크게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가 지표를 딱 보면은 이 예상치가 얘는 또 몇이었냐면 이 전분기가 1.8이었거든요. 거의 두 배 나왔죠. 연준이 꾸준하게 목표로 하는 게 2%랑 가까운 부분, 요거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머리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플레는 다소 신기루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인플레가 완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은 금리 인하 요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이게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파적으로 일단은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사실상 6월이랑 7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어가지고 각각 여기가 90% 그리고 여기가 7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가 현재는 6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동결이고 얘는 인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제 좀 큰 영향을 미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마냥 나쁜 악재만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공유를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물가가 왜 계속 높았습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소비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물가가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경기 둔화되니까 소비가 둔화가 됐잖아요. 그럼 소비가 둔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들 거고 맞춰서 물가도 팔리는 게 줄어들게 될 테니까 공급은 뭐 중국 때문이든 뭐든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야 수요가 줄면 가격 안정이 되겠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딱 시장에 반영이 되는 순간부터 2%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보여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연준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이 상황처럼 어떻게든 경기를 2%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심플하게 결국 여기에서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상보다 크게 꺾이는 경제 성장률 여기랑 비교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 시그널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기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이게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 유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사실 경기가 방어되면 기업들 기대감 커질 테니까 선반영으로 또 한번 올라가는 것도 누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뭐다?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좀 수입 관련으로 해가지고 힘들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아지는 순간이 오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머리가 아프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제 개인적인 견해론 중장기적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요거 좀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오늘의 상황, 제 개인의 견해와 시장에서 나온 내용들 분석을 해봤고요. 국제 유가는 WTI 기준 83.57달러로 플러스 0.9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발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 중국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 지금 금리 인하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이 커지고 내수가 살아나면 중국의 소비에 맞춰가지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건설하고 계속 뽑아낼 거예요. AI 맞춰가지고 사용량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몇 년치 일거리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전망이 있으니까 요건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전체 판매량은 좀 고였습니다. 이 고점을 찍고 이 이상 올라갈까라는 요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비싼 자동차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업 마진을 좀 높이는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고 이 아래에 있는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모터 만드는 회사라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S&T 모티브 같은 이런 모터를 좀 독점으로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 손실 4,694억 적자 축소 이게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금리 인하와 맞춰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기후변화 ETF 다시금 이 돈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발전 설비가 기본적으로 다 자기 돈 100% 들여갖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라는 게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대출 갚는데 쓰고 나머지를 이제 순이익으로 이렇게 잡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익률이랑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그러면 해봤자 돈도 못 버는데 왜 해?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투자하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관련으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이러한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중국 쪽이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엄청나게 치킨 게임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랑 직접적으로 겹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랑 겹치지 않은 쪽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 전선 변압기 다시 또 한 번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4월 26일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상황 지금 되게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꾸준하게 이 급등을 만들어줬던 요거 뉴스 왜 나왔는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두산이 사업은 하지만 역시 핵심은 원전이구나 라는 거 어필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원전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첫 번째, 체코는 6월 아니면 이제 7월 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요거 이제 기대감 높다. 솔직히 한국에게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 마지막 세 곳의 후보 중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폴란드에서도 프랑스와 점수를 하나씩 하나씩 매기는 순간이 왔을 때 좀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번에도 이거 이어가는 거 아닌가.
요 평가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3월 달에 체코 말고 이전 이제 폴란드 원전 쪽이잖아요. 요거 이제 계약 완료되고 공사 들어가는 요거 좀 신용이라도 되어야 됐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금융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춰지는 이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산 쪽이나 여러 가지 매출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산도 팔고 그리고 이 원전을 위해서 금융적인 부분들도 잘 풀려? 그러면 폴란드 원전 스타트 하겠네. 그러면 요거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요 모습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또 한 번 반응이 올 것이다. 그러면 5월, 6월 요때 하나씩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이거 반응 나오면 쭉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올라가는 거 누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 반등은 이를 미리 준비하는 어떠한 움직임이다 라고까지 얼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예고편이 이 정도라면 본편이 왔을 때에는 조금 더 큰 파급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수급을 딱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외국인 수급 보자. 근데 또 들어오고 있고 기관 함께 들어오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둘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추가 상승 수월하게 엮여갈 수 있고 마이너스 나오면 그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상황이라면 이제 21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1선까지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급 괜찮다는 가정하에 순식간에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요거 노려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항상 만들어져 왔던 패턴이잖아요. 예, 요번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기가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포인트로 짚으면 좋을 부분 481선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이전에도 여기를 중심으로 위에서 버티면은 추가 상승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위에서 버티면 한 번 더 여기 위에만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는 거 누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마지막 피니시로 2만 원 여기 위에 물려있는 개미들 아직 소화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 아래까지 열려있는 거 추세 맞춰서 추가적으로 더 가는 것까지 노려보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 뭐 있는지 하나씩 다뤄보게 되었는데 요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뭐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7월까지 2개 정도의 호재가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은 외국인 기관, 얘는 항상 외국인 우선으로 기관 같이 움직이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요거 앞으로도 반복되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좀 넉넉하게 21선 보면 되는데 61선까지 뚫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잘 버티기만 해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다?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거다. 그런데 48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건 뭐? 한 번 더 올라가서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기.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